네, 8월 6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하루 전보다는 많이 시장 상황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도가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제 5만 달러 깨질 때는 아슬아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한 공포감이 조성됐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하루새 많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5,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2,500달러 근처, 솔라나도 130달러 위에서, XRP 같은 경우에도 지금 0.5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려는 그런 테스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어제 훅 하고 한번 빠졌었는데 그래도 조금 반등세가 나와줬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같은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산만하고 어수선한 와중에 증시와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의 반등세를 확인해 줬다라는 거, 이 부분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미부여가 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5만 달러가 깨질 때는 정말 아슬아슬한 느낌이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것도 순간순간 헷갈리기도 하고 어제 현물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개미 투자자분들은 아마 머릿속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해도 지끈지끈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확 빠져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무섭게 느껴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달러 밑으로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은 5만 5천 달러 주변에서 리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이게 진짜 끝난 걸까 아니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걸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궁금한 포인트 지점인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되게 어수선하죠. 자본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는 와 이거 뭐지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 반등해 준 것도 다행인데 앞으로 이제 좀 멍 때려도 되나라는 생각을 갖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함께 드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인 공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도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어제 그런 극도의 공포 상황이 공포 탐욕 지수에서도 꽤 선명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장난 아닌 상황인데 57%를 뚫어내면서 거의 역대급 도미넌스 상황을 이번 사이클에서 역대급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거의 아작이 났습니다. 1조 4천억 달러죠. 1조 4천억 달러 이상이 지금 하루 사이에 증발을 해버리면서 상당한 증시의 매도 압력을 우리가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뻘건데 온통 시뻘건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으면서 몸빵을 하고 있다는 점도 꽤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블랙 먼데이의 정점을 거의 찍어줬습니다.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확인을 했고 월가 공포지수 빅스의 경우에도 4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과연 정점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이번 사태의 이런 시발점 결국은 일본 아닌가 이런 분석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한 게 결국에는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전체 자본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인공은 엔캐리 트레이드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이게 지금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저금리 상황에서 엔화를 싸게 빌려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 자산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달러 기반 자산에 투자하는 기존 전략이 지금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저금리 때 거의 공짜로 가져다가 레버리지로 투자를 했던 건데 다른 나라 자산에다가,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이 돼버리니까 기존만큼 재미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기존 자산을 팔고 빌렸던 엔화를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다,
뭐 이렇게 지금 상황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특히나 레버리지를 통해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때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른 포지션 청산이 이어졌던 거고, 이게 지금 증시의 급격한 하락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시아 증시 먼저 때리고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 연타로 때린 그런 게 지금 최근 24시간 동안 벌어진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되게 골 때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 지표가 악화됐다. 큰일 났네. 경기 침체 이거 오는 거네. 그러다가 이제 엔캐리 청산 들어가면서 매도 기폭제 트리거가 됐고 미국 증시 폭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 연준 책임론, 결국에는 금리 인하 압박. 야, 이제 0.25%포인트도 아니야. 0.5%포인트 올해 3번 연속으로 지금 인하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지 역할을 확인해 줬다라는 거. 이 정도로 그래도 5만 달러 밑으로 빠졌다가 하루도 안 돼서 5만 5천 달러 위로 올라서는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거. 아마도 이런 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비트코인이 보여줄 법한 역할, 아마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바랐던 그런 최초의 설계의 목적 내지는 그런 그림과 비슷한 측면이 아닐까,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9월은 금리 인하가 100%죠. CME 페드워치 상황을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100%인데 하루 전보다 0.5%포인트 빅스텝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0.25%포인트가 아니고 0.5%포인트로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깔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제 아슬아슬했죠. FTX 붕괴 이후에 최대 폭락을 확인했다라고 센티멘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FTX 붕괴 이후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지속된 상승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낙폭 수준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엄청 2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것만큼 떨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공포 심리가 충분히 확산되면서 트레이더들이 지갑을 여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긍정적인 신호다. 살까 말까 쫄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세가 나와줬다라는 거,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최악은 지나간 걸까? 우리 입장에서 그게 제일 궁금한데,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 자본시장 전체를 감싸안고 있는 악재들 상황이 이게 또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 고조되고 있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7만 달러까지 끌어올렸던 그 힘이 지금 5만 달러를 깨지게 만드는 그 반대급부로 돌아서게 되는 데 있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거, 이게 지금 자본시장,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직접적인 악재성 재료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지금 구급 폭력 시위 사태가 포착이 되고 있고, 이 점프 트레이딩에서는 진짜 이 시장 조작자들인지 시장 조성자들인지, 이것들은 또 이게 지금 이더리움 덤핑, 이 맥락에 대해서는 어제 간단하게 짚어봤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재료들이 지금 곳곳에 산재해 있고, 특히 암호화폐 시장 내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그런 재료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악재들이 시너지를 내게 됐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증시와 비교했을 때 역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디커플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두 번째로 강세장 채널에서 이탈을 했다. 지난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금리 인하가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작년 하반기에
빠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0월 정도, 10월, 11월에 힘들었다가 갑자기 훅 하고 올라섰던 요때 우리가 정말 즐거웠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채널 밑으로 빠졌는데 금리 인하 소식이 하반기 내내 이어진다라면 뭐 0.5%포인트씩 3번, 2번에서 3번 정도 인하가 단행된다라면 조금 더 의미 있게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 반데포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그만두려고 생각하는 날인데 그건 정답이 아니다. 핵심은 요즘 상황이 실제 저점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에 머무르는 것이 실제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거 되게 공감이 되는 멘트입니다. 이게 조금 떨어진다고 패닉셀 하고 조금 올랐을 때 이제 더 오르겠지 하고 들어갔을 때 이때가 이제 고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점을 때려 맞출 수 있는 개미들은 웬만한 전문성이 없으면 거의 힘들죠. 일반적인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저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가야지 조금 오를 때 좀 나중에 아니면 저점에서 패닉셀, 시드 확보라는 명분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를 한꺼번에 때려 박으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하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게임에 참여해야지 기회를 노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지금 마이클 반데포페 아저씨는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모든 자본시장, 투자시장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법칙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죠. 일단 들어가 있어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뭘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잘못됐을 때 들어갔을 때가 문제죠. 비트코인 처음 투자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1억 돌파했을 때 투자한 경우, 이건 잘못 들어간 거죠, 시점상.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만 달러 깨졌다라고 여기서 패닉셀을 해버리면 지금은 사실 분할 매수 구간인데 라는 아쉬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종합적인 맥락을 깔고 있는 멘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카움 차크 같은 경우에는 녹색 하단 라인이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 위에서 유지된다라는 것은 여전히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8만 달러, 비트코인 8만 달러는 아직 테이블 위에 있는 거고, 미국 대선은 미친 액션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지 그거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느 당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역대 미국 대선 이후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때도 그랬고 트럼프 때도 그랬고, 대선 이슈 자체가 화두였던 거죠. 그게 긍정적인 재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워낙 비트코인 친화적인 스탠스를 강조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비트코인이 직접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암호화폐 정책을 표면적으로 내세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원탁 테이블 회의를 이제 오늘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진행을 하고 여기서 뭔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리스 정부가 출범했을 때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어떤 정책 방향성이 세팅이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가 되겠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최소한 바이든 행정부 때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악스러운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반발 심리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악스러운 카드는 쓰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청년, 크립토 로버,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하락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2020년 3월 폭락과 이전에 또 많은 폭락에서도 그랬듯이 최종 항복은 여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 같다. 한 번 더 털고 갈 수 있지만 결국엔 간다. 최악은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갔을 때 과연 이때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개미들이 어수선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고래들은 엄청 빡세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미스터 백, 지난 주말에도 빡세게 매집을 했었는데 이번에 어제 폭락장 속에서도 비트코인 1100개를 추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현재 보유량이 70만 개를 넘어섰고 37억 달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누굴까 진짜 궁금해 죽겠죠.
중동의 억만장자, 뭐 업비트, 콜드 월렛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미스터 백 진짜 하도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미스터 백? 백종원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진짜 누구 지갑인지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누구 거든지 고래들은 지금 엄청 빡세게 폭락장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 샘러 사이언티픽 나스닥 상장 의료 기술 기업인데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추가시켜서 투자 자산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101개를 추가로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 600만 달러 규모. 이미 비트코인을 8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곳이죠.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트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매입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무튼 뭐 기관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 이런 기관들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저는 샘러 사이언티픽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곳이 생기고 있구나. 재밌는 상황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고래들도 바빠요. 시장은 흔들리고 있는데 7,600만 달러를 수익 중이었던 이더리움 고래 6,000이더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아베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 대출 받은 돈으로 이더리움 대량 매집을 하고 그걸 또 인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홀딩하겠다라는 강력한 뜻을 고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영끌한 거죠. 이 고래도 돈도 많은데 이런 고래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관련 소식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의미 있는 소식이 한 두 가지 정도 더해졌습니다. 미국 거래소에서 XRP 거래량이 SEC 소송 이전 수준, 그러니까 2020년 12월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카이코 리포트, 양식재판 판결 이후에 미국 내 XRP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다. 점유율이 1년 사이에 2%에서 14%로 증가를 했는데 이건 소송 이전 수준과 유사하다. 이때 말하는 거죠, 이때. 와, 진짜 이때 어마어마했었는데. 그래도 1년 동안 작년 7월부터 많이 올랐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은 XRP 변동성을 부추기고 있긴 하지만 7월 합의 가능성 루머가 확산되면서 7월 한 달 동안 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달 동안 35% 상승하는 자산 의미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XRP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 카이코가 리포트를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진 스펄링 이 양반이 리플랩스 이사회 멤버 출신인데 이번에 해리스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리스 캠프 참여. 그런데 리플랩스 이사회 멤버 출신. 이게 2015년 보도자료예요. 스펄링이 리플랩스 이사회 멤버로 참석하게 됐다.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리스 캠프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리플 홀더 입장에서는 리플 멤버 이사회 멤버 출신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거기다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도 이사회 멤버 출신이잖아요, 리플. 그래서 리플 출신들이 지금 곳곳에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이런 와중에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했다라는 거 과연 뭘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CBDC 안 한다고 했는데 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리스 캠프에서도 머지않아서 조만간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떤 정책 스탠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고 과연 나는 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어제 오늘 이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고 고민을 해보기에 괜찮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한다는 건 어렵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투자의 원칙이라는 게 되게 심플해요. 폭락했을 때 매수하면 되고 지나치게 폭등했을 때 매도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죠. 말이 쉽지.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어제 오늘의 어떤 이런 경험칙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와 원칙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